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알고 계시죠? 접시에 음식을 대접하는 여우 때문에 두루미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호리병에 음식을 대접하는 두루미 때문에 여우가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상대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으로만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면 배려가 폭력이 되기도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우화죠. 여러분은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계신가요? 배우자에게 사랑 표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결혼을 앞둔 연인이나 부부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5가지 종류의 사랑의 언어, 즉 사랑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5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골고루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 자녀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저자는 40여 년 이상의 결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 자신의 실제적인 상담 사례들을 이야기해주며 사랑의 언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책은 크게 3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상대방의 표현법을 이해하고 사랑을 채워주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파트 2에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들을 소개하고 파트 3에서는 관계와 사랑에 대한 조언들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은 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직접적인 말들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정서를 칭찬하고 그가 하는 일을 격려하며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귀에 들리도록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죠. 그만큼 말은 영향력이 큽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부정적인 말들은 나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인정하는 말, 긍정의 말들은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모습의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주말을 함께 보내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점심을 함께 먹으러 오고 일주일에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위해 비워놓고자 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것의 핵심은 상대방을 향한 집중입니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대화를 나누고는 있지만 눈은 스마트폰의 대화창에 향해 있다거나 함께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일로 바쁘다면 이것은 함께하는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겠죠? 세 번째, 선물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친절하고 세심하게 상대를 위한 무언가를 제공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선물을 고를 때 우리는 반드시 받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에는 받는 사람을 향한 주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선물할 때도, 아내가 남편을 위해 새로운 넥타이를 집어들 때도 그 안에는 상대를 향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선물은 사거나 찾거나 만들 수 있으며 값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의미를 통해 그 가치를 매겨야 한답니다. 남편이 조깅 중에 길에서 예쁜 깃털을 주어 아내에게 가져다 준데도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무조건 비싼 선물을 사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번째, 봉사는 헌신하거나 포기하고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쁘게 돕는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봉사를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는 배우자를 가졌다면
설거지나 재활용 분리수거나 이불 정리 같은 소소한 일들을 통해 배우자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는 집안일을 돕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하는 모든 돕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번째, 스킨십은 손을 잡아주고 키스를 해주고 포옹해주는 모든 신체적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신체의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다른 감각들과는 다르게 촉각은 신체 전반에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신경학이 아닌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따귀를 때리는 것도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도 모두 스킨십입니다. 친밀함을 위해 스킨십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쓰는 제1의 사랑의 언어와 상대방이 쓰는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칭찬의 말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스킨십을 원할 수도 있고, 나는 봉사하며 여태껏 사랑을 표현해 왔지만 상대방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내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죠. 결국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와 이해가 아닐까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길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랑. 그런 배려하는 사랑, 우리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사람에 빠지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